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8,000포인트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8,000포인트 가니까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코스피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려는 움직임들 보여지고, 특히 내일은 삼전 닉스 이제 개별 종목 이베수 레버리지 ETF가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더욱더 부각되면서 더 증시가 또 빠르게 오를 수도 있고 또 가파르게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뭐 삼전닉스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삼전닉스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락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또 추가적인 조정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 종목의 조정이 끝나면 다시 사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금 괴로우신 분들 많아요. 왜냐면 삼전닉스를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의 이 증시가 그동안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은 무너지고, 이런 신뢰가 없는 시장이었다가 지금 신뢰가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 더 올라갈 수가 있나? 말이 되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쪽에 뭐 무리하게 투자를 뭐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이 코스피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또 눈을 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뭐 전 삼전닉스를 그동안 뭐 많이 저는 뭐 좋게 바라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삼전닉스를 언제 말씀드렸냐면 3월 말에 말씀드렸어요. 3월 말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4월 달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2달 안쪽으로 해서 지금 100% 넘는 어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이렇게 3월 달에 조정받았을 때, 5월 달에 조정받았을 때, 또 올라가게 되면은 또 조정받았을 때, 차라리 이때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 이전 영상에서 올렸던 게 뭐냐면, 이 빨간색 선 있죠? 이 빨간색 선이잖아요. 이게 2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1선이 뭔가 버거워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버거워 보이진 않죠. 정거점을 오히려 뚫었으니까 일단은 가는 곳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21선의 이 쌍봉, 빨간색 선의 이 쌍봉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 검은색 이 5일선이죠. 5일선이 쌍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땐 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정고점 뚫고 8,000포인트 안착했는데 내일 또 강한 음봉으로 내린다 그러면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강하게 음봉이 내리면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 전저점, 즉 7,000포인트 지지가 또 중요해지겠죠. 7,000포인트 지지가 또 중요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수를 이제는 열어놓고 봐야 되긴 하지만, 내일 삼전닉스 이베수 ETF 상장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수 자체도 장대 음봉이 막 나오기도 하고, 또 거꾸로 장대 양봉이 막 나오기도 하는 그런 장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시 자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갔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처럼 개별 종목들이 이제 지수도 개별 종목처럼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수화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지수가 하루에 막 20%씩 오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상당히 하락하는, 그러니까 조정을 강하게 받았던 그 실적이 있고 굉장히 확고한 어떤 이 모멘텀이 있는 업종에 이 조정을 받는 종목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예를 들면 반도체가 강하니까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만약에 내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살짝 음봉 나오면은
여기서 매수를 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살짝 뭐 3분할을 하시던지 2분할을 하시던지 들어가시거나, 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게 HP, SP가 드디어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졌을 때 우리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내일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게 또 가지면 트렌드 어떻게 돼요? 음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거나, 또는 또 뭐 유니셈 뭐 이런 것들, 아니면 21선 이렇게 올라타는 종목을 내가 이렇게 매수를 해놨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튀어 올랐을 때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업황이 좋으면은 들고 가는 전략을 쓰셔도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좀 좋다. 그래서 지금은 확고하게 실적이 나오는 이 업종의 어떤 이 스몰캡들을 좀 보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 스몰캡들을 주로 이제 보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 그 다음에 그동안 좀 강한 테마가 있었던 종목들, 유리기판이라든지 SKC나 LG이노텍은 제가 이제 4월달, 3월달인가요? 4월달 추천주였잖아요.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3월달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거의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하든지, 그쵸? 그 다음에 스몰캡에서도 사마 콘덴서 같은 종목군들도 이제 강하게 지금 튀어 올라서 상한가를 또 이틀 연속이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눌렸을 때 사는 거지. 지금 들어가는 건 데이 트레이딩만 하실 분들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 그러면 사마 콘덴서가 또 오르니까 같은 업종에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아모텍도 오늘 상한가를 갔죠.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지만 이것도 지금 전고점은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고 뚫었으니까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간다 했을 때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 하는 관점으로 들고 가면 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또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예가 있냐면 드림 시큐리티 같은 종목군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고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5일선 위로 올라탔죠. 중요한 건 뭐냐면 5일선과 21선 위에 올라탔어요. 21선과 5일선 위에 올라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딱 사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대 양봉 맞든지. 근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닌 게, 어쨌든 확고하게 이 전고점을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내일 아침에 슈팅이 나올 거예요. 슈팅이 나올 때 따라붙는 거는 내가 데이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만 따라붙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올라갔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좀 길게 하고 싶다고 내가 그냥 아침에 사놓고 약수익이라고 내가 내팽개쳐버리면 갑자기 오후에 또 수급에 빠지면서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침에 딱 들어가서 약수익 내고 나서 오후장에서 강하게 버티면은 홀딩인데, 오후장에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오후장에 차라리 이때 2, 3시에 차라리 매수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슈팅 나오면 팔든지, 아니면 또 슈팅 나오고 나서 또 조정 기다리고 그 조정 때 사든지, 이런 방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방식을 쓰려고 하신다면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셔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그냥 홀딩 하겠다. 혹은 삼성 SDS 같은 종목들, 이런 기업들 차라리 이게 눌렸다가 조정받고, 눌렸다 조정받고, 눌렸다 조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여기서 사는 게 좋고, 아니면 여기서 사는 게 좋고. 근데 오늘도 어쨌든 양봉으로 오늘 마감을 결국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실적도 있고 모멘텀이 있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종가에서 사놓고 살짝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때 또 한 번 산 다음에 탁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대형주도 시가총액 15조는 그냥 올려버려요. 왜냐면 지금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LG 삼성 뭐 점자나 뭐 25조예요. LG 이노텍이. 그 다음에 삼성전기 보세요. 삼성전기 있는 몇 조예요, 지금 이게? 100조잖아요, 100조.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100조짜리도 하루에 20%씩 오른다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삼성 SDI. 이것도 삼성 SDI도 하루에 50조잖아요. 50조인데 지금 어떻게 하루에 그냥 막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갔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삼성 SDS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지금 어쨌든 간에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이제 바다가 탈출하고 전고점 돌파한 상황에서 안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올릴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된다니까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60조잖아요. 아, 60조가 아니죠. 60조가 아니라, 60조 맞죠? 60조 맞죠? 60조인데, 지금 어때요? 하루에 막 20%씩 올라요. 이게 옛날에 불가능했던 거예요. 삼성닉스가 옛날에 못마땅했던 건 하루에 올라야 5%인데, 지금 하루에 20%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매하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몇백조, 500조, 막 1000조 이런데, 지금 이런 것도 20%씩 오르는데, 나머지 코스피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 SDS 같은 종목은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LG전자 이런 로봇주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좋다. 그 다음에 뭐 SK, 지주사 이런 기업들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쪽에 아직 우리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쪽에서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잘 보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또 로봇은 어쨌든 뭐 당장은 튀어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로봇은 이제 적어질수록 점점 더 이슈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할 때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 로봇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모아가는 전략. 지금 반도체는 철저하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하반기를 준비하는, 2차 전지나 바이오는 하반기를 준비하는 거. 로봇은 어쨌든 롱런으로, 롱텀으로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시가총액이 뭐 10조, 5조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는 확실하게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가총액을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의미가 있는 종목이 뭔지, 그렇죠? 발굴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시가총액이 이제 지금 삼성생명도 어느새 지금 벌써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갔어요. 삼성물산. 그래서 이런 현대차나 또 현대모비스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뭐 기아도 로봇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오늘 하나오션이 급등을 했는데 조선 관련주 ETF 편입이 좀 많이 있어서 급등을 했는데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LG 이노텍은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방산 관련주도 다시 한번 레벨이 아니 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스피 상위 종목군 중에서 이제 많이 안 올라간 종목군들은 한번 이슈를 만들어서 띄워 올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뭐 KT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좀 조심해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KT 이런 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에서는 매수가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240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 반등이 이제 반등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시세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전환형 상승인 건지 그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등을 살짝 주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사막 콘덴서처럼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그렇죠? 혹은 전환형 상승인지 이거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크할 수 있는 이 지표 척도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와 20 위에 강하게 양봉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태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아까 같이 KT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설사 내일과 내일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의견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에 뭐 삼성 SDS도 보시면 어때요? 폭락하고 나서 급반등 했잖아요. 이런 거는 힘이 살아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뭐 솔리드 볼까요? 솔리드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어쨌든 양봉으로 치고 5와 21선 돌파를 했으니까 이런 건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은 하락하고 나서 강하게 반등 나오는 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뭐 여러 가지 있죠. 삼화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어때요? 이것도 강하게 튀어 올라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이 거래량이 이게 유통물 주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내일 한 번 더 음봉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괜찮죠. 그 다음에 뭐 TC 머티리얼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보세요. 하락하고 나서 강하게 양봉 튀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매수하고 내도 음봉시 매수하면은 또다시 또 양봉으로 튀어 올랐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뭐 3월 추천주도 한소 테크닉스 이런 기업들도 어쨌든 하락하고 나서 하락세 다 만회하고 나서 지금 버텨준다고 하면 살짝 버텨준다고 하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확실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 그리고 이 주도 섹터에 있는 것들을 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코스피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좀 약간 못 올라갔던 어떤 이 종목군들이 또 이제는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다 보니까 덩달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로봇 쪽에서는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조만간에 관심이 가져질 섹터가 또 뭐예요? 로봇과 바이오거든요. 2차전지랑. 그러니까 2차전지 바이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 이제 수익을 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에서 놀아야 되는 게 맞아요. 우주나 스페이스 X 상장하기 전에. 근데 내가 조금 하반기를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이제 바이오나 로봇은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 핵심적인 것만 보셔야 돼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다음에 뭐 SDI, 삼성 SDI. 그다음에 에코프로, 뭐 BM 이런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이런 기업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서진 시스템, 뭐 곁다리로 ESS 쪽,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하락하고 나서 살짝 조정나지. 아직까지 얘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봐봐요. SDI 어때요? 5와 21선을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완전 A 풀은 아닌데 지금도 완전 A에 거의 준하는 상황이죠. 반면에 에코프로, BM 어때요? 5와 2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잖아요.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내일 살짝 조정받아도 다음날에 양봉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A 플러스인 상황인 거죠. 근데 반면에 LNF 같은 경우는 조금 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5와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강한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더 쉬었다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B-나 C 플러스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락을 하고 나서 하락을 바로 만회주는 양봉이 나오면서 정고점 돌파. 얘는 뭐예요? A 뿔뿔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강한 업종에 우리가 힘을 싣고 강한 종목에 힘을 싣는 게 맞다. 그래서 강한 종목에 우리가 힘을 싣는, 그러니까 강한 스트롱한 게 결국 이제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지금은 약한 종목이 아니라 약한 업종보다는 강한 업종의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조정시 매수하세요.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양봉을 싹 튀어 올랐을 때 이 양봉이 나오는 강한 종목에 또 강한 섹터예요. 이것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전략을 쓰면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유리한 장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